총평 때 쌤이 말했잖아. 평가원이 지금 유형의 덫을 쫙 깔아놨다고?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회수를 해야지. 일단 우리 오늘 해설 강의는 내용에 매몰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지문에 있는 평가원의 시그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6평은 모의고사잖아. 수능 모의고사. 그러면 평가원에 올해 수능 이렇게 낼 거라는 시그널이 있을 텐데, 그 시그널은 민권의 내용을 알면 너가 수능 맞힐 수 있어. 아니거든.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 아니거든. 그리고 내용에 매몰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야. 다시 이 지문에 갇혀서 그 안에서 끝내지 말고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된다고. 9평 때는 어머, 평가원은 인문지문은 이렇게 정보를 구성하는 게 의도구나. 여기서 선택지는 이러한 요소를 뽑아서 출제하는 게 의도구나. 이런 함정을 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쫙 뽑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요소들은 내용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이 의도를 뽑아내는데 온전히 집중할 거야. 싹 그냥 다 뽑아보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반환점을 돌았으니까, 자, 점수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이후에 내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고치면 돼요. 놓친 게 있었다면 이걸 안 봐서 놓친 거야. 그럼 어때? 이걸 보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내가 점수 금방금방 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우리가 이 6평을 완벽하게 한번 해체를 해보도록 할게. 그러려면 일단 독서론 열어보세요. 빨리 시험지 열어봐. 눈에 힘 꽉 주고 같이 가는 거야. 일단 독서론 한번 보자. 독서론은 보통 틀리면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 내가 집중을 잘 못한 것 같아. 아, 실수했어. 얘들아, 실수도 실력이야. 시험장에선. 독서론은 그냥 실수라고 치부하면 절대 안 된다. 지금 봐. 1번 문제 독서론 잘 보세요. 독서론은 일단 위에다가 크게 적어놔. 독서론 내용 너무 쉬워. 같이 내용 보지도 않을 거야. 독서론은 의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비문학, 한마디로 문학이 아닌 논리적인 글. 문학이 아닌 논리적인 글에 반드시 논리 구조가 깔려 있어. 이 논리 구조 너 정확하게 알아? 너 이 중에 어떤 정보가 중요 정보인지 아니? 좀 구분하고 힘을 줄 수 있니? 이게 유일한 의도예요. 그러면 이 논리 구조는 봐라. 독서로는 이 비문학의 논리 구조를 꽉 채워서 쓰거든? 다만 텍스트의 정보가 어렵지가 않아. 근데 여기서 내가 틀렸다면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여기서 틀리면은 법에선 틀리게 돼 있어. 왜냐면 법지문은 여기에 법이라는 정보를 다시 한번 또 입혀버리잖아. 인문은 인문 입혀버리잖아요. 옷을 입는 게 바뀔 뿐 가장 기본적인 정말 그 하얀 뼈대는 이 논리 구조를 깔고 갑니다. 그래서 얘들 이 독서론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 여기서 내가 흔들리는 게 있었다면, 틀린 게 있었다면 그 실수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1번 문제. 얘들 1번의 정답은 1번이지. 뭐야 이거? 논리 구조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틀린 사람들 모두 틀린다니까? 이거 틀리게 되면 6, 7번 같이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핵심 오브 핵심이에요. 뭔데? 개념 정의. 개념 정의. 그리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예시에 그대로 매칭한다. 기본적 논리 구조 첫 번째예요. 릴리 베이비가 걸음마 배울 때 얘부터 배운다는 거야. 개념 정의 체크. 이거부터. 숙고하기는 신중하게 선택한 행동 땡. 그지? 읽은 글 땡.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 1번은 그냥 바로 개념 정의 자체 벌써 틀려버린 거야. 핵심 체크하자. 두 번째. 그 2번 정답 가볼까? 2번 정답? 2번 정답 5번. 5번은 기억의 예시로 적절. 어머 잠깐만. 다이렉트로 그냥 정답 고르면 될 것 같은데? 자, 기억의 예시 이런 데서는 시간을 팍팍 당겨줘야지. 기억은 새로운 활동을 잘 봐. 추가한 여러 전략들이야. 여러 전략들 뭡니까? 나열 열거하는 거지 지금부터. 나열 열거된 정보는 무조건 출제하는 거 알지? 눈빛이 몰랐던 것 같은데? 무조건 출제합니다. 숫자 딱 붙이셔야 돼요. 나열 열거. 근데 여기서는 나열 열거된 개념이 2개밖에 없어 어차피. 첫째, 관점 바꾸기. 둘째, 숙고하기. 그러니까 이미 숙고하기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봤어야 돼. 기억이 답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뭡니까? 첫 번째 관점 바꾸기의 개념 체크. 숙고하기 개념 체크. 둘 중 하나가 그냥 냅다 정답. 그지?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다이렉트로 가시는 겁니다. 개념 정의 체크. 얼마나 기본이냐 얘가. 얘들 3번. 3번 뭡니까? 얘들 3번 잘 봐. 4번 정답이지? 기억의 위로 올라가 봅시다. 기억의 바로 위에, 세 줄 위에. 이러한 질문하기 효과는 타인이 질문을 제공한 경우에도 뭐가 보이지 지금? 그렇지? 면 경우 때시 따라서록 만, 마법의 단어 면 경우 때시 따라서록만 보이잖아. 자, 제공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질문을 활용할 1급 면 경우 때시 따라서록 만, 쌤이 분명 해설 때 얘기한다고 했었지. 자, 결과, 능동성은 더 커집니다.
조건과 결과가 뭐야?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뭡니까? 논리구조 대표적인 거야. 조건과 결과. 나열, 열거. 구분, 분류 다 써먹지. 자, 얘는 기본입니다. 우리가 산소가 있어야 숨을 쉬듯이 얘들이 있어야 기본적인 우리가 뼈대를 가지고 뭐가 중요한 정보인지를 생각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독서로는 가장 기본이라는 거야. 얘들 요거 흔들리지 마세요. 알겠어? 실수도 실력이야, 시험장에선. 자, 넘어가 보도록 하자. 인문지문이야. 집중해. 4번 문제를 보세요. 인문지문 전체 흐름을 잡아줍니다. 그럼 인문의 핵심이 뭐라는 거야? 중심화제 봐야지. 어디서? 일문단에서. 일문단에서 중심 화제를 가지고 끝까지 끌고 가야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제 4번은 일문단에서 우리가 봐야 돼. 뭘 보는 거야? 중심 화제. 중심 화제 뭡니까? 자, 이제 마지막 부분 가보자. 1, 2, 3, 4 다섯 번째 줄. 그러니까 일문단 읽을 때 그냥 조선시대 노비는 이랬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 글은 뭐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쫙 몰아가야 된다니까. 일문단 어떻게 읽냐가 전체 독해 퀄리티를 완전히 바꿔놔. 쌤이 칸트에서 똑같이 말했었잖아. 노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고 양반들이 노비에 대해서 말하는 글이 이제부터 등장합니다. 중심하죠. 노비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 지금부터. 그리고 양반의 글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익의 글이 나옵니다. 사람의 주장이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지문은 조금 뭐다? 단순하긴 했다야. 그러면 단순했다면 해야 될 것들을 더 정확하게 잘 해내셔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8번 문제 헷갈릴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중심 화제 노비에 관한 양반과 이익의 주장. 그러면 양반들은 노비들에게 물론 친절하게 해줍니다. 노비들 좋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노비에 대해서는 신분 질서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이와 다르게 누구? 이익. 그래서 이 세트는 꼭 한 줄씩 정리해 보세요. 이익이 노비에 관해 뭐라고 말했는가? 양반은 뭐라고 말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거 가장 중요한. 이익은 신분제도를 인정한 게 아니라 아예 뭐라고 했어?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 완벽한 차이점이란 말이지. 그렇다면 이익이 여기 양반들의 생각을 깔 때 뭐라고 까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을 까게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지문은 첫 줄부터 가장 중요합니다. 민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다야. 그럼 지금부터 뭔 얘기 하겠다고? 민권에 대한 논의를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심은 당연히 민권인 거야. 민권에 관한 생각들이 쫙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4번은 가로 가보자. 3번 가보자. 가는 노비 제도에 대한 특정 실학자의 견해. 당연하지. 양반 그리고 이익이니까 이익이죠. 자, 나는 민권에 관한 논의가 흘러간 역사적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게 나니까 핵심이지. 그럼 4번은 틀린 사람들. 어디에 집중해라? 일문단 중심화제 찾는 연습 계속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 얘들아, 이 전개 방식이 좀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예전에 쌤 제자 중에서도 국어를 잘하는데 문제를 틀려온 학생은 전개 방식만 틀리는 거야, 걔는. 그래서 그 친구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노트 위쪽에다 한 줄 적어놨었어. 멀리 보자, 넓게 보자, 높이 보자 이렇게 썼어요. 조나단처럼 멀리 보자 이렇게 해야 돼. 1문단 읽고 뭐 하셔야 돼요? 예측하셔야 됩니다.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1문단 읽고 이 지문 전체는 이렇게 가겠지란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1문단 읽고 1문단 중심화제 잡고 그 연습을 10번만 해보면 좀 더 1문단 볼 때 내가 중요한 정보들 이후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 연습 4번 틀린 사람들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5번 가보자. 얘들 쌤이 총평에서도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5번, 6번, 7번, 8번. 얘들 일단 5번은 크게 적어놨지? 안 적은 것 같은데? 주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얘들 5번 문제는 봐봐, 기억이지. 기억은 명확하죠.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글이지. 그러면 4번과도 연결되는 거야. 노비에 대해 양반들이 말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야. 노비에 대한 양반의 생각이지. 그러면 선택지를 봤을 때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을 잘 보세요. 다 누구 생각이야? 양반 생각이야. 근데 2번 어때? 노비들이 갖게 된 인식이면 주체가 노비잖아. 주체가 다르잖아. 그래서 정답인 거지, 이게. 그러면 노비의 인식은 없어. 그게 아니고요. 주체를 보라는 거야. 다음번에도 주체를 보라는 거야. 사실은 주체가 더 중요하잖아. 근데 주체에서는 본래는 주체만 바꿔놓는 건 이건 1단계야. 주체 나오면 본래 뭐까지 동시에 붙어줘야 돼. 본래 동시에 주체 나오면 주체의 역할 동시에 붙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번엔 주체 너무 중요해. 역할까지 세팅해 놔야 돼. 요걸 크로스하는 게 평가원이야. 올해 수능에서도 바꿔놓을 거야, 이거.
주체 역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여기 집중하자. 6, 7번 빨리 묶어. 이퀄 처리. 6, 7번 딱 묶어주시면 자, 6번은 가와 나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을 제대로 보려면 각각의 주장이 머릿속에 명확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주장. 노비들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평등하게 기회가 있어야 되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생각이고. 6일준의 생각이다. 6일준의 주장. 민권. 신장해야 돼. 그러니까 민권을 신장해야 된다고 말한 건 맞지만 민권이라면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문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번째. 그에게 민이란 개념 정의. 그에게 민은 무지랭이야. 교육받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너무너무 무지랭이니까 사회 혼란 일으킬 수도 있다니까? 가르쳐야 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익의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어? 당연히. 야, 노비도 똑같이 평등한데 네가 뭔데 민을 그렇게 생각하냐? 라고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그 핵심 하나는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민의 개념에서 나온 거라고. 얘가 특히나 자, 이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할게. 자, 쌤이 총평에서도 강조했지만 이게 사람이 계속 까먹게 돼.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왜냐면 올해 평가원 진짜로 브리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냈었던 경향이라는 거 뭉뚱그리지 말고 경향, 선택지 정답들이 있잖아. 선택지 오답들이 있잖아요. 그 경향 똑같이 냈다는 거야. 주체 맨날 내고요. 그치? 비판 지점 맨날 내고요. 개념 정의 맨날 내고요. 내는 거 똑같이 냈거든 진짜로.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 더 탄탄하게. 자, 적절 문제잖아. 적절 문제 작년 6평이 몇 개? 10개. 올해 6평 몇 개? 9개. 적절은 무슨 문제? 핵심을 묻는 문제. 그렇다면 평가원이 생각하는 핵심은 대체 뭐니? 절반 이상이 뭐라고요? 개념 정의라고. 얘가 가장 기본이고요. 이 기본에서 점수가 싹 결정되게 돼 있어. 개념 정의 체크! 쌤이 수업 때 1강부터 시작해서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서 50만 번 정도 부르짖었거든. 요 정도면 이제 우리 집 고양이도 개념 정의를 찾을 때가 됐어 이제. 개념 정의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걔도. 보세요. 개념 정의. 그러면 6번은 그래서 민의 개념 정의를 대충 보게 되면 답 1번을 골랐어도 내려갔다 올라와. 왜냐? 차별적 시선? 이상한데? 내려간다고. 그거는 잡히지 않은 거야. 내가 이 정보를 더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민에 대해서 완벽한 차별적 시선. 그걸 비판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평등주의자니까. 정답입니다. 다이렉트로 들어가. 개념 정의 집중하세요. 7번 마찬가지야. 얘들아. 형평운동 봐봐. 그러면 형평운동, 얘들아 개념 정의를 쌤이 왜 강조하냐? 이 개념이 정의된 문장이 그 문장의 기능이 개념 정의라면 가장 중요한 문장이야. 자, 예를 들어 형평운동 개념 가볼까 그러면? 문제가 형평운동인데 형평운동의 개념이 이게 답일 가능성이 99%라고 지금. 그럼 당연히 거기에 집중하셨어야 돼요. 자, 일단 형평운동은 뭐냐면 이 운동은 봐봐 개념 정의.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이루려는 운동이고요. 참여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운동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형평운동에 대해서 뭘 묻겠냐?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 아니겠어? 그럼 봐, 선지를 보세요. 2번이 답이지. 차별 문제 해결 뭐 했다고? 재진술했다고. 일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이루고 싶대. 차별 문제 해결하고 싶대.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개념 정의가 탄탄해야 된다니까. 자, 형평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 누구? 참여자들에게. 누구? 형평사 회원들이지. 참여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거 맞습니까? 도움을 주는 활동. 정답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개념 정의를 왜 상세하게 봐야 돼? 바꿔놓으니까 표현을. 그러니까 개념 정의를 대충 보고 흔들려 있어. 머릿속에 이게 흐트러져 있어. 답 찾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집중하자. 다이렉트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8번은 이거 오답률 3위. 8번 가보자. 일단 8번은 일단 5번을 가보면 자, 답이 5번이죠? 5번 정답으로 바로 가보자. 보기에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와 그러면 일단 사실은 답은 보기에서 먼저 나와버린다. 보기를 보시면 세 줄 아니야? 생각해봐 아깝잖아. 이 세 줄 때문에 3점이 날아간다니까 지금. 이 세 줄 때문에요? 세 줄 보세요. 이 노예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방돼서 성취를 이루었어. 노예는. 자, 노예를 차별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반대합니다. 자, 이제 5번 선지 판단 잘해봐.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 높인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 오케이. 근데 이 성취가 사회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 행위는 필요해라고 한 거야? 전혀 관계없지. 지금 3줄밖에 안 된다니까. 아, 1줄밖에 안 돼요, 이거는.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했지. 사회제도를 바꿔야 되니까 우리는 모두가 평등해 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나의 노력을 통해 문학적 성취를 이뤘을 뿐이에요. 사회제도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바로 5번이 되는 거야. 딱 해야 될 거에 포커스를 좀만 더 맞추자. 인문지문은 주장 한 줄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어. 자, 이익의 주장은 사회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 행위의 당위성. 여기서도 잘 봐야 돼. 자, 이익은 이렇게 말했어. 노비들이 평등해. 평등하게 자기의 성취를 이뤄야 돼 라고 봤어. 근데 노예들이 무슨 사회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라 이건 아니지. 근데 지금 5번 선지를 잘 보면 이익의 주장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익의 주장 중에 이거 중요하게 봤나 지금? 여기 한번 와봐. 자, 가지문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단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가보자. 대놓고 써있죠 여기. 라고 주장하였다. 이거 말하는 거야 지금. 라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 한 줄이야. 자, 그는 노비의 매매와 세습을 금지하면 노비가 사라질 거야. 뭐 보여? 조건과 결과 보이지. 이제 면에 동그라미 쳐봐. 자, 노예 세습과 매매를 금지하면 그러면 노비들도 이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다면 선택지에 사회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 행위의 당위성과 결부된 것이겠군. 이때 능동적 행위는 노비들이 이걸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 주장을 말하는 거야. 이 주장의 당위성이 뭡니까? 노예 세습과 매매가 없어져야 이들이 자유를 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회제도의 변화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익은 이렇게 주장한다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어차피 보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인문지문 주장 한 줄에 집중해. 5번 주체 크로스 보세요. 6, 7번 개념 정의 다이렉트로 때리는 거야. 개념 정의가 가장 기본입니다. 적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세트가 보여주는 뭐예요? 시그널이야. 일단 넘겨볼까? 오답률 1위랑 오답률 4위가 모여있는 세트. 두 번째 법지문입니다. 얘는 일단 요거부터 적고 가자. 자, 법지문 군을 관통하는 패턴 이거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잖아. 이거부터 정리하세요 일단. 일단 법지문 무조건 일단 3요소부터 보는 거야. 법은 주체. 일단 주체가 머릿속에 헷갈리잖아. 끝난 거야 법은. 주체와 조건, 결과.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법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13번에 답이 5번인데 일단 답이 5번 이거 너무 명확한 거고 이건 진짜 이거 안 보면 이거 바보 탱탱탱이고 2번을 많이 골랐다고 2번을. 그럼 2번을 고른 사람들 뭡니까? 같은 거예요 아까. 5번이랑 똑같은 문제라고 이게. 주체 아니야. 얘들아 갑은 누굽니까? 갑은 보기를 봐. 갑은 식품 판매자야. 식품 판매자고 그냥 인공지능 이용해서 제작했을 뿐입니다. 갑은. 근데 지문 속에 나와 있는 정보 비대칭 문제 2번 선지에 해당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야? 이 문단 다시 봐봐. 주체가 누굽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야. 이 사람은 인공지능 사업자라고 이 사람은. 그럼 어때? 주체가 다르잖아. 갑은 식품 판매자라니까 대충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이걸 쓰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쌤이 지금 영상을 활용한다고 해서 내가 영상을 뭐 하는 제작자 아니라는 거야. 주체를 정확하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주체 요건 결과. 다음번엔 10번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다? 법의 종류에 대해서 구분하라고 물을 거고요. 법의 우선순위 위계를 물어볼 거고요. 명시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물어볼 거. 이게 왜 그런지는 쌤이 강의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냥 복습하고 짚으세요. 이 까먹지 말라는 거야. 우선순위 이거 무조건 나온다. 특히 유류분 할 때 우선순위 빠지는 거 못 봤지? 기간과 금액 계산 다음번에는 아주 상세하게 출제할 거고요. 그거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나면 판례는 딱 2개만 보라고 했잖아. 오답률 1위 아닙니까? 판례 딱 2개만 보라고 했지. 일단 법의 핵심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 해결은 누가 하는 거야? 주먹이? 아니. 누가? 재판관이 하는 거야. 재판에서 하는 거야. 그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뭡니까? 판례예요. 판례. 그러니까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거와 뭘 봐라? 결과를 봐라. 너 생각해봐. 내가 지금 빵에 가냐 안 가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법에서? 그러면 이 결과에 관심 안 가질 거야? 내가 지금 5년형인가 10년형인가 라는 게 여기서 결정되는 건데 거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3번의 정답이 5번이지.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집중했냐고 진짜.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냐고요. 그 생각이 없었으니까 13번을 많이 틀린 거야. 다시 한번 우리는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평가원이 그동안 늘 오죽하면 쌤이 런칭했을 때부터 법지문 패턴 요렇게 쌤이 늘 말하지만 변호사님도 인정한 공증받은 패턴이라고 했잖아. 이대로만 나온다니까 무조건. 여기에 집중하세요. 결과.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과는 다수 의견 있고 소수 의견 있는데 쌤 저는요 다수 의견이 결과인지 몰랐어요. 그럼 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거야.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야. 생각해보세요. 봐봐. 내가 진짜 판례의 결과를 무조건 찾아야지라고 생각했다고 해봐. 근데 봤더니 의견이 두 개래. 하나는 다수 의견이고 하나는 소수 의견이래. 그럼 당연히 뭐가 결과겠니? 당연히 다수 의견이라는 거 너 찾을 수 있잖아. 그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패턴이 확고하게 머릿속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없었으면 집어넣고 자 있었다면 희미했다면 확실하게 더 강화하시고 이렇게 가져가야 돼. 그러면 13번은 결과를 그냥 뒤집어 버렸단 말이야. 그럼 우린 다음번에 아 이게 13번이 답이 5번이네. 그게 아니라 이거 보자 해야 돼. 보셔야 됩니다. 이제 물러설 길이 없다.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또 10번 가볼까? 10번은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이 두 개 주장이 갈라지니까 이론과 결부하여 구분하고 있다. 의견 차이. 정답은 2번이지 그냥. 요거는 1문단 앞부분 집중하자. 가장 중요한 거 몇 번? 11번 마찬가지야. 일단 11번은 어디서 나왔니 지금? 허위 광고는 왜 대충 봐? 지문 속에 허위 광고. 얘들 허위 광고가 쉬운 내용 같아? 쉬우면 맞춰야지. 허위 광고의 기본 개념 정의를 봐야지. 허위 광고에 대해서 지문 속에 뭐라고 개념 정의돼 있니? 내가 알고 있는 허위 광고 말고 지문이 잡아준 허위 광고. 지문에서 허위 광고 뭐라고 했어요? 의도 편향 등의 여부를 알기 어려운 이퀄 허위 과장 광고의 개념 정의야 이게. 그럼 허위 광고는 뭐라고요? 알기 어려운 거라고 이게. 그러면 개념 정의가 틀려버렸다고 3번이. 자 이걸 3번 나중에 와리가리 하면 늦어요. 독해할 때부터 보란 얘기야. 개념 정의 체크. 그리고 명사에 낚이지 말아라. 허위 광고. 그럼 눈에 허위 광고만 보면 안 된다고. 이거에 대한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수로가 핵심인 거야 본래는. 거기에 집중하고. 12번 많이 틀렸어. 일단 12번 틀린 사람들 잘 봐봐. 잘 봐라. 자 구분 분류합니다. 기억과 니은 쪼개져. 의견 쪼개지지? 자 적절한 걸 묻는 거예요. 쌤이 이 얘기는 이제 이렇게 설명했었어. 항상 수업에서 갈라질 때 차이점은 다 따라가. 그지? 따라갔잖아. 갈라질 때 차이점 당연히 이거 기본인데 시험에서 더 좋아하는 게 뭐라고 했어? 공통점이라고 했잖아. 공통점. 그 공통점 위치가 어디 있다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평가원이 사랑하는 위치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 갈라지기 이전이 공통점이라니까. 그러면 갈라지기 이전, 기억과 니은 갈라지기 전으로 빨리 올라가 보세요. 이 문단 마지막 줄 중요하게 봤는지 봐봐. 어디서부터 갈라져 나와? 여기서부터 의견이 갈라지는데 얘가 뭐냐고 지금. 걔를 놓치면 12번을 놓치게 되는 거야. 자, 12번 이 문단에 이렇듯 마지막 부분에 이렇듯 온라인 정보 비대칭에 대한 정부 개입에 관해서 엇갈린 주장인 거야. 지금 이 둘이 갈라지는 지점은 뭐냐면 정부 개입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지. 이 외에도 사회적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를 두고도 구분되는 입장이 제시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봐. 사회적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라니까? 지금 공통점 보여? 보여? 정치적 사회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갈라진다니까? 그럼 갈라지기 이전이란 건 뭡니까? 견해에는 공통적으로 표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5번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 삼는다. 이거 똑같지? 같은 말을 재진술하는 거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표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에 대해서 개입을 하냐 마냐에서부터 갈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5번은 뭡니까? 공통점이에요. 뭐라고? 갈라지기 이전은 공통점이라고. 갈라지기 이전은 공통점. 집중하자.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 이 정보들이 왜 나왔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 읽는 순간 내가 판단이 될까? 그게 아니고요. 제대로 이미 처음부터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걸 기출이 매번 반복해 오지 않았니? 그지? 지겹다고 느낄 정도로 하셔야 돼요. 매번 바뀌면 안 되는 거 텍스트에 따라서.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끝까지. 그리고 이제 13번에 판례. 그럼 봐라. 판례가 지금 처음 나왔을 것 같아? 변명하지 마세요. 판례 결과. 239평. 다시 풀어봐. 179평. 146평. 다 판례 나왔는데? 그럼 이 기출들을 통해서 뭘 배워간 거야? 뭘 배워가야 돼?
판례는 결과를 출제하는 문화를 배워가셔야 된다는 거야. 괜찮아,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배워가셔야 돼요. 알겠지? 요런 것들을 남겨야 되는 거야. 이제 법주문 판례 틀리면 어떻게 될지 알지? 머리! 혼난다. 과학기술은 말이다. 너 이거 느꼈는지 모르겠네? 일단 이 과학기술 지금 뭐야? 영역이 뭐야? 물리. 보이죠? 물리 나왔고요. 물리의 핵심이 뭡니까?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조건과 결과, 수식이야. 잘 살렸어. 그걸 이렇게 세 가지 나왔고요. 이걸 결합해서 만든 문제 15번. 그러니까 15번 문제는 또 오답률이 5이야. 자, 물리 나왔고 생물도 나왔다. 그래서 폐포의 위치 이동 나옵니다. 압력이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위치 이동 나와. 이거 핵심이지. 거기다 기술까지 있어. 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 물리, 생물, 기술을 다 때려 넣었다는 얘긴데 끔찍한 혼종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쌤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와, 진짜 올해 평가원이 진짜 엄청 알려주고 싶은가 보다. 왜냐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해라는 거 아니까. 그래서 물리의 핵심도 다 집어넣었고요. 생물의 핵심도 위치 이동 집어넣었고요. 기술의 핵심도 싹 다 집어넣어서 정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그 시그널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 뭐 라플라스 식을 아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알겠어? 오르게네스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 오네스 오르게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 오케이? 자, 일단 14번부터 먼저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14번은 기술의 핵심인데 일단 1번 봐. 14번 1번 봐. 우리 고양이도 푸는 문제 나왔다. 1번 개념 정의 체크. 1, 2번 묶으세요. 둘 다 어디 나와 있어요? 1문단의 구형은 개념 정의. 개념 정의에서 그대로 등장했어요. 1번, 2번 둘 다 뭡니까? 개념 정의 자체야. 집중해야 돼. 개념 정의 시그널 지금 장난 아닌 거 보이지? 문장 보셔야 되고요. 안 보이면은 그래서 독해할 때 정의된 개념은 내가 따로 표시하는 게 좋아. 내가 개념 정의를 계속 놓친다면. 그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다 써먹어야 돼, 이제부턴. 이제부턴 반원점이니까. 3번 볼까요? 3번 보세요. 호흡이 일어나려면 폐포 내 압력과 인체 외부 압력의 차이가 발생해야 한다. 이동이지. 그럼 지금 3번 옆에다 빨리 땡땡. 뭡니까? 생물의 기본이에요. 위치, 이동. 생물의 기본. 3번 맞고. 4번 잘 봐. 생물의 기본인데 이거? 생물과 기술의 기본인데 구성요소지. 4번이 요구하는 건 지금 구성요소 맞아? 이거 안 봤으면 안 되는 거야. 바보팅팅팅. 일단 4번. 생물의 구성요소입니다. 독해할 때 주체가 법, 경제, 인문이 주체라면 과학기술은 뭐예요? 구성요소야. 구성요소 보셔야 돼. 4번 맞지 그랬어. 5번 보세요. 노즐, 구성요소 기능 무조건이야, 무조건. 시그널을 놓치지 마. 무조건이야. 그러면 노즐의 기능이 뭔지 봐야지.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쌤, 노즐의 기능이 잉크방아를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걸 네가 생각하는 거야? 노즐의 기능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뇌피셜을 떠올리지 마세요. 기능을 확인해. 잉크를 분사하는 역할인 거야. 기능이야, 기능. 그러니까 정답 5번이죠. 이걸 남기셔야 됩니다. 자, 15, 16번 빠르게 치고 마무리해볼까? 자, 일단 1문단 읽을 때 비례관계 잡아놔야지. 요거 읽으면서 당연히 알았지? 우리 별하는 밤쌤이 계속 강조했잖아. 무조건 생각해봐야 돼. 교수님 어떻게 내셨겠어? 이 물리 교수님, 국문과 교수님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셨겠어? 이렇게 쓰셨겠지, 물리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랬겠지. 이걸 텍스트화 시킨 것 뿐이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역으로 이 텍스트에서 핵심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 반지름과는 반비례하고 표면 장력과는 비례한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15번의 1번 때문이었습니다. 얘들 15번의 4번은 이거 봐봐. 4번 답은 더 쉬워. 새롭게 만들어진 기포. 요거지 지금? 기포 플러스 커다래졌어요. 큰 기포 됐습니다. 자,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처음에 큰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보다 작다. 얼마나 심플하냐? 얼마나 단순하냐? 쌩얼이라고 지금 거의. 얘를 그대로 낸 거지 그냥. 자, 반지름이 크면 내부 외부 압력 차이는 어때? 작아요. 그게 답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4번이 답이라는 건 오케이, 당연합니다. 공식 첫 번째 그냥 때려 넣은 거야. 4번 봐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1번을 따져봐야 된다니까. 1번이 훨씬 어려워요. 솔직히 4번 골랐는데 1번 이해 못한 사람들 있잖아. 1번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 두 개의 정보를 결합했기 때문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확고하지 않으면, 이게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면 결합을 어떻게 푸냐고. 맞잖아. 그러니까 명확하게 명시화시키는 게 좋다고 했어. 여백에 적거나 밑줄 치거나 짚어놔야 된다라는 거야. 너무 명징하다는 거지. 너무 명확하다는 거지 이게.
자, 일단 얘들아, 큰 기포, 작은 기포. 얘가 반지름이 더 커. 그래서 내부 외부 압력 차이가 더 어때요? 압력 차이가 더 작습니다. 압력 차이가 작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압력 차이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기포들은 외부 압력은 동일해. 동일 조건이니까. 그렇다면 내부 압력이 얘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일단 첫 번째 공식을 가지고 이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 1번 선지 보는 거 지금. 기포 안에 공기는 큰 기포에서 작은 기포로 이동한다? 여기에 결합이 됐네. 위치 이동이 결합이 됐네. 그죠? 자,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압력이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데로 간다고. 압력이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데로 간다고 이렇게. 근데 뭐라 써있니? 큰 기포에서 작은 기포? 그래서 땡인 거야. 작은 기포에서 큰 기포로 가야지.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겁니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거야. 얘들 올해 유평에서는 얘를 그냥 때려 넣었어요. 16번도 정답, 얘들 16번 볼까? 16번 온에 소르게 바로 때려 넣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요거 가지고 바로 푸는 문제. 16번이 더 쉬워. 15번이 오답률 더 높잖아, 그러니까. 16번보다. 근데 9평 때는 어떻게 낼 거야? 요렇게 한 것처럼 이번엔 다음번엔 결합된 애가 정답일 수 있어. 그러면 15번에 1번을 판단하지 못한 학생들은 여기서 우수수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이 뼈대를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16번 볼까? 얘들 16번은 쉽잖아. 자,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에 점도가 끈적끈적하잖아. 그리고 끈적끈적한 점도를 조절합니다. 그럼 조절한다는 얘기는 뭐겠어? 지금 점도가 높으니까 온의 소르개수가 높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낮춰서 문제를 해결한다잖아. 맞지? 낮춰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럼 정답 3번이죠. 그냥 비례식입니다. 자, 점도와 표면 장력 유지한 채, 자, 잉크 점도와 표면 장력 유지하고 밀도를 어떻게 했어? 2배 높였어, 밀도를. 자, 지름은 반으로 줄였습니다. 얘는 2분의 1. 그럼 또이또이 아닌가? 또이또이 됐지?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 맞지? 정답이지. 뭡니까? 그냥 여기다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례관계 체크, 끝. 수식 체크, 끝. 이거야.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지. 자, 과학지문 세트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가야 될 뼈대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확인했던 이 의도들입니다. 쌤이 다시 한번 강조할게. 자, 얘들 점수는 만들라고 있는 거야. 피지컬 만들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명확했고 그 부분들 쌤이 충분히 너에게 전달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네가 그걸 네 걸로 만들 시간이야. 아시겠죠? 그 부분들 좀 더 반복해 나가면서 내가 다음번에 이번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그게 성장인 거야. 우리 9평 때는 이거 싹 다 맞춰보도록 하자. 왜냐면 9평 때 이거 똑같이 나올 거거든? 싹 다 맞춰보도록 할게. 자, 그리고 이제 쌤도 후기를 많이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잘 따라와주고 보여요 쌤 하는 부분들 쌤 너무 보람차고 좋더라고. 앞으로 좀만 더 우리 좀 더 강화해서 지금 하던 패턴, 이거 확실한 패턴인 거 우리 확인했으니까 좀 더 이제 쌤이랑 함께 우리 열심히 끝까지 좀 달려보도록 하자. 그리고 문학은 더더 중요합니다. 진짜로. 문학은 선택지에 우리가 집중을 할 거거든? 왜냐면 이번 세트의 핵심이 뭐야? 연계작품 적중 아니라니까. EBS는 당연히 적중될 거 알았잖아. 그 EBS를 어떻게 요리했냐? 비연계 어떻게 풀어내냐? 수필 핵심 무엇이냐? 선택지 함정 이번에 걸린 사람들 역시 많아. 그 선택지 함정들 하나하나 우리가 또 싹 파헤쳐서 뼈를 추출해 갈 테니까 문학의 해설 강의도 열심히 따라오도록 하세요. 고생했어.